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를 사려고 애플 홈페이지에 가보면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패드의 크기를 선택해야 되죠. 11형 살 것인지 아니면 12.9인치를 살 것인지. 두 번째로 와이파이와 셀룰러, 와이파이만 되는 것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LTE까지 되는 모델을 살 것인지. 그리고 용량 선택에서부터 정품 키보드 그리고 애플 펜슬까지 굉장히 옵션이 많은데요. 오늘은 한번 그것들을 알아볼 건데, 어떤 용도일 때는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중점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옵션들을 볼 수 있죠. 우선 첫 번째로 11형인지 혹은 12.9형 디스플레이 선택할 것인지 나오는데요. 우선 11형 디스플레이는 999,900원이고 12.9형은 1,269,000원입니다. 요걸 아마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요거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뭘 할 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패드 프로를 어느 정도 노트북을 대체할 생산성 도구로 사실 분들은요 12.9형 디스플레이를 사시는 게 좋겠죠. 저도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을 몇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12.9형 디스플레이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게요, 스플릿 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스플릿 뷰란 요거죠. 아이패드를 멀티태스킹 하는 거죠. 화면 두 개로 해서 왼쪽에는 사파리 띄우고 오른쪽에는 사진 앱 또는 메모 앱, 다른 페이지스나 키노트 띄워서 동시에 작업하는 게 스플릿 뷰인데요. 요거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말하기를 나는 스플릿 뷰를 많이 쓰는데 10.5인치 또는 9.7인치에서 스플릿 뷰를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서 큰 걸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플릿 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 그리고 이 아이패드 프로를 가지고 어느 정도 노트북을 대체하실 분들은 12.9형 디스플레이를 사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사진 작업이나 영상 작업하실 분들은 거거익선이라고 큰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12.9형 디스플레이를 선택해 볼게요. 당연히 색깔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는 항상 스페이스 그레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장 장치의 크기죠. 64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128GB가 없습니다. 128GB가 만약 있었다면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애플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일부러 빼놓은 것 같아요. 마진 때문에, 마진 올리려고 64 다음에 바로 256 올라간 것 같은데요. 요것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요것도 개인별로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64면 충분하고요, 어떤 분들은 1TB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우선 현재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정말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면요, 아이폰에서 자기가 용량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에 들어가시면요, 정보가 있습니다. 정보에서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전체 공간이 저는 64GB고 사용 가능 공간이 47.78GB. 얼마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한 20GB 밖에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 최근에 폰 고장나서 지금 잠깐 아이폰 SE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제가 약 50기가에서 60기가 정도 사용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는 사는 건요, 아이폰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50기가, 60기가, 제 기준으로 말하면 50기가, 60기가보다는 용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64기가를 사면 될 것 같은데, 또 64기가를 사면 모자라요.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50기가에서요 곱하기 1.5 정도를 합니다. 1.5에서 2배 정도. 50기가라고 하면은 100기가 정도, 100기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연히 여기서는 아마도 마진 때문에 128기가가 없고 256기가가 있죠. 분명히 제 수준에서 64GB를 사면은 분명히 모자랍니다. 핸드폰에서 50기가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패드 프로에서 당연히 더 많이 사용할 거예요.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56기가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와이파이와 셀룰러인데, 와이파이와 셀룰러는요, 이것도 기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본인이 현재 아이패드나 태블릿을 가지고 있다면은 한 달 동안요, 이 아이패드와 태블릿을
밖에서 사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그리고 만약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내 용도, 나는 이거 밖에 가서 일할 때 쓸 거야, 또는 나는 그냥 집에서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볼 때 쓸 거야 하시는 분, 넷플릭스나 유튜브 집에서 보시는 분들은 셀룰러 그렇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밖에 자주 나가시는 분들, 혹은 태블릿을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로 밖에 일주일에 뭐 3-4번 이상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셀룰러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와이파이보다는 언제든지 이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셀룰러를 사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지고 나가거나 집에서 주로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보실 분들은 와이파이면 좋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 셀룰러를 예전에는 항상 와이파이 모델을 샀거든요. 근데 한 2-3년 전부터는 셀룰러 샀어요. 근데 이게 한번 셀룰러를 사니까요, 와이파이로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지고 나가도 셀룰러, 그 밖에서 그냥 이제 어디 와이파이 연결을 안 해도 바로바로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게요, 굉장히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밖에 어느 정도 가지고 나가고 셀룰러를 좋아하니까 셀룰러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66만 9천원이네요. 뭐 거의 노트북 사는 가격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애플케어는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케어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10만 9천원 내서. 자,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애플 펜슬과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있어요. 저는요, 애플 펜슬을 필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은 애플 펜슬로 되게 이쁘게 그려놨죠. 저는 절대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 9.7인치로 필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제 수준이 이 정도예요. 글씨도 들었고요. 나중에 보면 요거 무슨 글씨인지도 잘 알아보지 못해요. 물론 제가 아날로그로 쓰면은 요거보단 잘 써요. 그런데 애플 펜슬로 쓰면요, 글씨가 요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요, 애플 펜슬 필기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특히 어떤 분들이 안 좋냐면요, 그 아날로그로 글 쓸 때도 사각사각 하는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연필이나 만년필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요런 그 부드러운 볼펜으로 잘 못 쓰시는 분들은 애플 펜슬로 필기할 때 굉장히 너무 부드러워서 제 글씨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자기 글씨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그 지문 반사 필름을 여기 아이패드에 붙이면요, 조금 사각사각 거려요. 거기에다가 이 애플 펜슬 끝에다가요, 그 스카치 테이프를 좀 붙여놓으면요, 조금 더 사각사각 거립니다. 그 정도로 해도 제 수준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제 손에 안 맞으니까 안 쓰는데, 그런데 나는 부드러운 볼펜으로도 글씨 굉장히 잘 쓴다, 이쁘게 잘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플 펜슬은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필요하지 않았고, 제가 쓰면은 좀 더럽게 나와서 저는 잘 쓰지 않았는데요. 여기 있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물론 얘가 가격이 많이 비싸요. 12.9인치가요 24만원이고 11형이 21만원 정도 하는데, 저는 이 키보드는 굉장히 유용하게 썼습니다. 근데 요건 너무 비싸니까 요거 말고 다나와나 뭐 다른 뭐 네이버나 애누리에서 검색을 하면요, 블루투스 키보드 굉장히 많아요. 뭐 K380 로지텍계 블루투스 되는 모델이 26만 9천원이고,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모델도 있죠. 키보드 미니형으로 나서 접을 수도 있는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저는 이건 하나 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걸 사시든지 아니면은 가성비가 좋은 요런 그 서드 파티 키보드를 사시든지, 어쨌든 이 아이패드에다가 키보드를 하나 달아두면요, 굉장히 편해져요. 우선 타이핑할 때 당연히 편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 아셨나요? 아이패드에도 단축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윈도우에서는 Alt 탭, 또는 이제 맥에서는 커맨드 탭 하면 이제 앱 전환기, 앱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게 똑같이 아이패드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홈 버튼 누를 필요 없이요, 커맨드 H 누르면 바로 밖으로 나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앱을 끈다거나, 뭐 여러가지 그 단축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키보드를 하나 구매하시면은 아이패드 쓸 때 훨씬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아이패드 프로를 사실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명해 드리고 애플 펜슬과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이패드 사용 설명서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